러시아가 유럽행 천연 가스 공급을 다시 중단하면서 세계 각국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폭등해 1,376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가 트럼프 측이 요청한 FBI 기밀 문서를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수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환경이 안전하고 노동력이 우수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해외 투자의 모범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뉴욕주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물가 인상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Because I'm a pre-K teacher, I was teaching all last year with children who weren't vaccinated and who weren't able to get vaccinated, and I had to be more diligent about my masks and their masks. But I want to see a world where we're not wearing masks. My name is Henna. I'm a pre-K teacher, and I have a 5-year-old and a 3-month-old. Aura loves to create things. We go to the playground a lot, and she loves playing with her little baby brother. I think the vaccination is important for 6 months to 5 years because the more people that are vaccinated, the safer we all can be, the more we're going to avoid a faster spread and severe cases. I'm a teacher and a parent, and I'm getting my childr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to help everyone be safe and to help them be saf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 가스 공급을 다시 중단하면서 세계 각국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폭등해서 1,376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시간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치솟은 지 단 하루 만에 1,376.5원으로 폭등하며 마감됐습니다. 이는 5거래일 연속 최고점을 갈아치운 것으로 하루 전날보다 2원 40전 내린 1,369원의 개장, 장중한 때 1,364.40원으로 내렸으나 다시 상승세로 전환 1,375원을 뚫고 1,376.5원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환율이 1,375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 4월 1일 1,39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은 것은 어제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다시 중단하면서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폭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가 트럼프 측이 요청한 FBI 기밀 문서를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수용했습니다. 에일린 캐너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후반 FBI가 압수한 기밀 문서에 대한 특별조사관 임명 여부에 대한 구두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서 어제 트럼프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조사관 임명을 승인했습니다. 캐너 판사는 지난달 8일 FBI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압수한 문서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를 중단하고 압수 문서의 기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또 트럼프 측과 법무부가 협의해 오는 9일까지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22일 FBI가 압수한 문서가 기밀 문서인지를 검토할 특별조사관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무부의 수사는 상당 기간 중단되고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측이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하자 압수수색에 따른 선서 진술서, 압수 목록 등을 공개하면서 이미 기밀 여부 검토를 완전히 마쳤다고 주장을 하며 특별조사관 제도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검토 완료와 관계없이 중립적 조사관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환경이 안전하고 노동력이 우수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해외 투자의 모범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인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전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밀려오고 있다며 한국, 일본, 전 세계의 기업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 대표가 자신에게 미국에 오려는 이유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며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도 취임 이후 제조업 일자리 64만 개를 만들어냈다며 미국 내에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한 위대한 제조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자신이 취임한 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마이크론과 토요타, 혼다의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이며 한국 차 업체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뉴욕주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물가 인상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5일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에 다시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달러입니다. 라모스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최저임금은 12개들이 계란 3상자를 겨우 사는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뉴욕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이 근로자 고용을 줄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7월 뉴욕주 실업률은 4.4%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발표된 주별 근로조건 평가 순위에서 뉴욕주가 5위에 올랐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8위를 기록해 근로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인도주의 단체 옥스팜은 지난 2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등을 대상으로 한 2022 근로조건 최고 최악의 주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리건을 최고, 노스캐롤라이나를 최악으로 꼽았습니다. 오리건주는 임금정책 69.93점, 근로자 보호 96.43점, 단결권 보장 100점 등을 얻으며 종합점수 최고점 86.72점을 기록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는 임금정책 4.09점, 근로자보호 8.33점, 단결권 보장 0점 등으로 종합점수 4.55점을 얻는 데 그치며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오리건주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위는 캘리포니아, 3위 워싱턴, 4위 워싱턴 DC, 5위 뉴욕, 6위 매사추세츠, 7위 커네리컷, 8위 뉴저지, 9위 콜로라도, 10위는 일리노이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옥스팜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각 주의 임금정책,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등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생활 여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대부분 대학들이 수업료를 인상했습니다. 지난 5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소재 총 27개 공사립대학 가운데 25개 대학이 2022-23학년도 수업료를 전년보다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업료를 동결한 대학은 블룸필드대와 세인트 엘리자베스대 2곳뿐이며 뉴저지에서 가장 수업료가 높은 대학은 사립인 스티븐스 공대로 58,6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3%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어 프린스턴대가 전년보다 2.5% 인상한 57,583달러로 2위로 나타났고 3위 시트놀대는 48,9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트놀대의 경우 수업료를 전년보다 4.44% 올려 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들 대학을 포함해 뉴저지의 총 14개 사립대학이 연간 3만 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책정했습니다. 주립대 중에서는 뉴저지 공대가 전년보다 2.75% 인상된 18,512달러로 가장 높았고 이어 뉴저지 컬리지 17,978달러, 러커스대 뉴브런스윅 캠퍼스 16,263달러 등이 주립대 가운데 수업료가 비싼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스타일레저에 따르면 뉴저지 전체 대학의 수업료 인상률 평균은 약 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수학 능력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국 성적조사통계국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9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학 점수가 해당 평가가 시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읽기 시험의 평균 점수는 215점으로 직전 시험인 2020년 초반에 비해 5점 떨어졌고 수학 평균 점수는 2년 전보다 7점 하락한 234점에 머물렀습니다. 읽기의 경우 1990년대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했으며 수학은 1978년 첫 평가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20여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팬데믹이 지난 20년간 수학과 읽기에서 축적된 성과를 지운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양극화 역시 심화됐습니다. 학업 성취도 90% 이상인 최상위 학생층에서는 하락폭이 읽기 2점, 수학 3점으로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최하위 10% 집단에서는 하락폭이 각각 10점, 12점에 달했습니다. 앤드류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시험에서 1점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선 대략 3주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인 유학생 10명 중에 7명이 미국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과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유학생 1,168명 중 미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이 69%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한인 10명 중에 7명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과학재단은 같은 기간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 유학생 중 잔류 의사를 밝힌 비율이 73%라고 밝혀 한국 유학생의 잔류 희망 비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박사 취득 한국 유학생의 잔류 희망 비율은 2018년에는 63.7%, 2019년 65.3%로 증가한 데 이어서 2020년에는 67%를 기록하는 등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박사 취득 후 미국 잔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팔로 94.6%에 달했고 이란이 92.5%, 인도가 88.6%, 중국 81.8%를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으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인 에미상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상을 받은 데 이어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도 거머쥐는 영예를 하는 것입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지난 3일 제74회 에미상 우수 나레이터 부분 수상자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우리의 위대한 국립공원 해설로 이 부분의 상을 받았습니다. 5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세운 콘텐츠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가 제작했습니다.
5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세운 콘텐츠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가 제작한 것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56년 특별상을 받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 이어서 에이미상을 받은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전에 출간한 오디오북으로 두 차례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2006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들, 2008년 담대한 희망으로 각각 베스트 스포큰 월드 앨범 부분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유명한 한인 골프 강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대 18년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한인 골프 강사가 미성년자 교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검찰은 소니김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50대 김광선 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12살이었던 2014년부터 15살이 되던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강습생 2명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강습생들을 지도했으며 그중에는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웹사이트에는 김 씨의 학원이 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 선수들을 위한 특별 강습을 제공한다고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달 말 형량 선고를 앞둔 김 씨는 최고 18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주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기준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진율이 4.1%, 뉴욕시는 3.8%, 롱아일랜드는 7.8%를 기록했고 퀸즈는 6.8%, 나스카운티는 7.3%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47세인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보수당 당원 투표에서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을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돼 총리직을 맡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햄버거 가게 등 패스트푸드 업계 시간당 최저임금을 무려 $22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내년에 시급이 $22로 오르게 됩니다. 카지노 도시 라스베가스의 부패와 범죄를 파헤쳐온 올해 69세의 탐사 보도 전문기자 제프 저먼이 지난 3일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피살됐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최대 병원 체인인 메이모나이드가 지난 2021년 1억 4,5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해 일부 채무 상환이 지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승인하면서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오클라호마 MBC 방송 제휴회사의 뉴스 앵커인 줄리 친이 지난 3일 생방송 중 말을 더듬다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영난으로 오프라인 매장 폐쇄 등 구조조정에 돌입한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최고 재무 책임자 구스타포 아날이 지난 2일 새벽 12시 반쯤 맨하탄 트라이베카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